프로젝트 3D 기반으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제가 이렇게 아까 잠깐 올려놨었는데 다들 하나씩 만드셨죠? 유니티 프로젝트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에서 무료 라이센스 mp3를 저도 2개 받아놨어요. 이렇게 재즈 망고라는 사운드하고 워터컬러라는 사운드 이렇게 2개를 받아놨는데 왜 이 사운드를 이런 걸 썼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저음이 좀 강한 것 같고 초반에 저음이 좀 강해가지고 그래서 포함시켰고요. 워터컬러는 그냥 약간 전체적으로 소리를 약간 넓게 좀 쓸 것 같아서 초반만 그래서 이렇게 2개의 mp3 파일을 저는 받아놨어요. 두 차이를 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송이 업데이트를 하네? 이거 어떻게 끄지? 네.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디오 비주얼라이저를 만드는 기술은 엄청 간단하고 뭔가 가벼워요. 그러니까 오디오 소스라는 걸 이용하면 되고 일단 mp3를 거기다가 오디오 소스에다 얹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나 짜서 그 오디오 소스 안에 있는 오디오 클립을 플레이 시키면 일단은 오디오 플레이는 끝나요. 자, 거기까지만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요거 빈 껍데기를 좀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크리에이트 엠프티에 가서 빈 껍데기 오디오 프로세서 같은 걸 하나 만들게요. 뭐 프로세서라고 쓸까요? 그 메인 카메라는 저는 좀 어두운 회색으로 하고 솔리드 컬러로 칠하도록 하고요. 언제나 저 계속 할 때마다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1920, 1080으로 셋업 해놓고 전 작업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모드는 1920, 1080으로 잡아놓을게요. 자, 프로세서 위치를 보니까 0,0,0이군요. 자, 여기서 9를 하나만 그려볼까? 스피어를 하나 그리고요. 얘를 센터 볼이라는 이름으로 써줄게요. 자, 프로세서와 센터볼 이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이 프로세서에 제가 이제 오디오 소스를 집어넣어 줄 거거든요. 오디오 소스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add component에 가서 이 비어있는 지금 기억해 주세요. 비어있는 아이한테 add component에 가서 제가 오디오 소스를 한번 넣어 볼게요. add component 가면 오디오가 바로 보일 거예요. 여기 검색에 예전에 검색해 놓은 게 없었다면 오디오가 보일 거예요. 그 오디오 클릭하시고 여기에 있는 오디오 소스 UI를 클릭해 볼게요. 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음악에 대한 모든 게 막 여기 설정되는 게 되게 많은가 봐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건드릴 건 여기 있는 오디오 클립 하나밖에 없어요. 오디오 클립을 지금 다운받았던 요 mp3를 여기다가 넣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 요 타겟 모양 있죠? 타겟 모양 클릭하시면 어차피 mp3만 딱 선택할 수 있게 뜰 거예요. 이 줄 중에 하나만 넣어주시면 되죠. 워터컬러 넣어줄게요. 더블 클릭해서 교수님, 네, 혜은이 다시 들어왔대요. 예. 자, 저는 mp3 파일을 오디오 소스에다 집어넣어 줬어요. 플레이 온 어웨이크는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안 꺼주시면 그냥 플레이 시키면 음악이 바로 나올 거야 아마. 역시 바로 나오는군요. 그럼 플레이를 제가 할 게 없네요. 근데 이거는 그냥 꺼놓을게요. 네, 여러분. 프로그램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프로세서에는 mp3를 넣어준 거랑 플레이 온 어웨이크를 꺼준 거랑 이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오디오 소스 당연히 추가해 줬고요.
자, 이제 스크립트를 집어넣을 차례예요. 이 프로세서에서 add 컴포넌트에서 new 스크립트를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 오디오 이 mp3 파일 있는 디렉토리 하나 만드셨다면 여기에다가 그냥 오디오 비주얼 뭐 이런 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프로세서에 철컥 붙여줬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오디오 비주얼을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켜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맨날 보던 되게 편안한 코드 창이 하나 뜨죠. 자, 여기에 오디오 소스 띄우고 오디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읍시다. 이 오디오는요, 스타트에 가서 대소문자 가려줘야 됩니다. 대소문자 가려주세요. 오디오는 스타트에 가서 오디오는 get component 한 다음에 오디오 소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오디오 소스를 이 오디오가 들고 다니게 돼요. 이 오디오는 이미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오디오 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디오 점 플레이 이렇게 써주시면 오디오 소스 안에 있는 오디오 클립이 자동으로 플레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제가 하려는 코드예요.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그럼 플레이를 한번 시켜 볼게요. 제대로 음원이 플레이만 되면은 일단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한편으로 어느 정도 이거 뭐야? 뭐 1단락을 지은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1번하고 2번을 해소했어. 자, 그러면 3번의 업데이트의 get spectrum data라는 걸 좀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놀랍게도 이 사운드는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파형을 그리면서 시간에 따라서 계속 누적돼요. 이런 식으로. 예. 물론 이제 좀 더 부드럽게 뭐 이런 식으로 원래 그려야겠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 그러면 여기 간격 있죠, 간격. 이렇게 넓은 애들, 그죠? 넓은 애들도 있고 어떤 데 가보니까 한 중간 정도 촘촘한 데도 있고 어떤 데 가보니까 되게 촘촘한 데도 있네요. 그죠? 되게 촘촘한 데는 무슨 소리가 날까? 높은 소리? 네? 높은 소리가 나요. 맞아요. 예, 중간인 데는 그냥 중간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나고 넓은 데는 저주파예요. 그 저주파는 이렇게 펄스가 넓고요. 고주파는 이 펄스가 좁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 펄스가 좁다고 해서 이 진폭이 크진 않아요. 그죠? 얘는 펄스가 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진폭은 또 엄청 크죠. 얘는 이만큼 갖다 쓴다 그러면 진폭이 엄청 크죠. 그러면 낮은, 그러니까 그 저음부의 진폭이 크고 고음부의 진폭은 작은 거겠네요. 그죠? 예. 그럼 이렇게 저음부랑 고음부랑 다 쪼개가지고 중음부랑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이가 지금 나고 있는 이 사운드는 총 256개 정도의 구역으로 나눠 보니까 저주파와 고주파를 분리해 보니까 256단계로 분리해 보니까 이 최저음은 한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뭐 점점 박스가 점점 작아지더니 나중에 고음부 가니까 또 이렇게 커지고 아주 고음부 가니까 되게 낮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256개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쪼개보니까 저음부랑 중음부랑 고음부가 진폭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걸 이렇게 분석해주는 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퀄라이저지 결국. 예.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알고리즘을 찾고 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 프리에 트랜스폼이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이걸 가져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디오 소스로 mp3 플레이를 해주면 물론 볼륨 값이 있긴 있어요. 근데 볼륨 값은 그 볼륨, 그러니까 그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음량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mp3 파일이 플레이되고 있는 볼륨을 뜻하는 거고, 겟 스펙트럼 데이터는 이렇게 256이면 256단계로 이렇게 잘게 쪼개서 각각 저주파일 때, 그러니까 저음일 때와 고음일 때를 진폭의 크기를 다 분석해내는 뭔가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게 겟 스펙트럼 데이터예요. 요걸 가지고 와서 저희는 한 20개까지의 데이터만 가지고 음량을 측정할 거예요. 이제 약간 복잡하지?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한,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더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방법을 택했냐 하면, 오디오 비주얼라이저 작업을 해보면 FFT로 분석한 저음부에서 한 중음부 정도까지의 사운드만 가지고 제가 오디오 볼륨으로 쓰는 게 제일 정확하게 소리를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요 정도 값을 그냥 다 더 해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래서 왜냐면 이건 경험상에 나온 거니까 겟 스펙트럼 데이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스크립트 창을 열어서 이번에는 플롯 한 다음에 스펙트럼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제가 스펙트럼이라는 이름을 아예 써주죠. 뭐. 플롯 한 다음에 256개의 단계 이렇게 컴퓨터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스펙트럼이라는 아이는 어쨌든 비어있는 형태이긴 하지만 256개의 플롯형 데이터를 가질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배열이라고 불러요. 네. 사실 우리 지금 이런 C#이든 뭐든 프로그래밍 언어 문법을 배우고 있진 않아요. 그 문법을 배우면서 차근차근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법을 배우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실험을 좀 해보니 의외로 문법 안 배우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게 더 진도도 빠르고 잘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스펙트럼 데이터 256개의 빈 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get 한 다음에 스펙트럼 데이터 있네요. 더블 클릭 스펙트럼 데이터 한 다음에 스펙트럼 컴마하고 채널은 지금 오디오의 가장 메인 채널을 쓰고 있으니까 0번 채널을 쓸 거예요. 이 뒤에 들어가는 FFT 윈도우 점 한 다음에 블랙맨 해리스는 그냥 FFT 알고리즘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그냥 블랙맨 해리스를 대부분 다 쓰더라고 이걸.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걸 써놓을 거예요. 뭐 속도 차나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 볼륨을 추출해 볼 건데요. 플롯 한 다음에 볼륨은 0 이런 식으로 볼륨 값을 0으로 일단은 아직 정하지 않은 어떤 값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한테 뭘 더해 줄 거냐 하면 자기 볼륨 값에다가 스펙트럼의 i번째 값을 계속 더해 줄 거예요. 0서부터 20번까지. 우린 256단계를 쓰긴 했지만 어쨌든 20단계까지만 저는 볼륨을 받아올 거예요. 값을 받아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디버그 로그 한 다음에 볼륨은 볼륨 이런 식으로 한번 수치를 적어 봅시다. 얘는 뭐냐면 우리 디버깅 콘솔 창에다가 글씨를 찍어준다는 찍어주는 함수예요. 디버그 로그는
요거는 프로그램이 다 완성되고 나면 이 로그는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컴파일을 하거나 빌드를 하고 나면 작동을 하지 않아요. 자, 근데 플레이를 해놓고 나서 여기 콘솔을 꼭 보셔야 돼요. 콘솔 탭을 눌러보시면 볼륨 값이 막 변하는 게 보여요? 음량 값이 막 변하고 있어. 우와, 최고. 이걸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우리. 자, 그러면 오디오 비주얼 이 클래스의 제일 위쪽에다가 제가 코드를 하나만 더 짜볼 거예요.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한 다음에 센터볼이라는 아이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요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센터볼은요, 바깥에 어떤 어떤 오브젝트를 강제로 컨트롤할 때 쓰려고 바깥에 이 오브젝트가 비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장은 이해가 잘 안 갈 테지만 요 센터볼을 한번 이 유니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프로세서 이렇게 켜보면 여기 센터볼이라고 쓰고 게임 오브젝트가 안 붙어 있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죠? 센터볼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일게요. 그리고 카메라는 Y좌표를 0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디버그 로그는 주석 처리를 해주고요. 센터볼 점 트랜스폼 점 로컬 스케일 한 다음에 뉴 벡터 3. 지금 이 센터볼의 크기를 내 맘대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볼륨의 크기만큼 바꿔줄 거예요. 이렇게 세미콜론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 로컬 스케일은요, 이 센터볼, 이 바깥에서 불러온 이 센터볼, 이 센터볼 철컥 붙여놨잖아요. 이 센터볼의 트랜스폼 안에는 스케일이 원래 들어가 있으니까 얘의 크기가 막 지금 나오고 있는 플레이되고 있는 음원에 반응해서 크기가 변할 거예요. 저 먼저 플레이 해보고 잠깐 다시 코드를 켜드릴게. 신기하죠? 자, 저희 공 이거 하나 만들었던 거 좀 밑으로 좀 내리고요. 공을 되게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근데 우리 똑같은 형태의 공을 여러 개 만들 때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세요? 내가 만약 큐브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0.1, 0.1, 0.1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큐브, 이거 너무 작은가? 이런 큐브를 하나 만들고 바라고 한번 정해볼까요? 세로로는 좀 길게 만들어 놓자. 자, 얘한테 컬러 머터리얼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컬러 머터리얼, 여기서 머터리얼을 하나 크리에이트 하죠. 이렇게 머터리얼 크리에이트 해서 바 머터리얼 이렇게 써주시고, 뭐 알베도는 글쎄 어떤 색깔로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우중충한 레드 같은 걸 써주시고, 레드를 쓰는 게 적절할지 잘 모르겠네. 이런 회색을 쓸까? 회색을 한번 써볼게요. 에미션. 빛이 빛나는 아이. 에미션 컬러는 뭐 요런 핑키핑키한 아이로 써주시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쓰면 속도가 너무 느려지니까요. 넌으로 바꿀게요. 자, 요 상태까지만 일단은 바 머터리얼을 주시고, 여기 바에다 이렇게 철컥 붙여 넣겠습니다. 저는 지금 색깔 있는 바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바를 복제해서 계속 쓸 거거든요. 되게 여러 개를 만들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드는 걸
코드로도 한번 짜보고 여러분 수작업으로도 한번 해볼 거예요. 20개 정도 만들어서. 일단은 저는 바를 여기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이 바 그냥 복사하지 않고 여러 개 반복해서 쓰려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맞추는 사람한테 1점을 주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한번 누군가 맞추면 참 좋겠다. 붕어빵. 썼어요. 에셋에다 옮겨가지고. 우와, 누구야? 최고! 천재인데? 자, 이렇게 에셋에다 옮기면 붕어빵 틀이 만들어지죠? 프리팹이라고 불러요, 이걸. 프리팹을 만들고 나면 그냥 일단 지워주세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갖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갖다가 딱 붙였어. 예. 그리고 나서 카메라 위치를 고려해서 이렇게 당겨 놓고요.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나 지정해주고 또 발을 갖다 놓고 얘는 마이너스 4.5 또 발을 갖다 놓고 얘는 마이너스 4. 여러분 0.5 단위로 저처럼 이렇게 삽질을 좀 해주실래요? 저만 하긴 좀 억울하잖아요. 듀플리케이트 도저히 귀찮아서 못하겠어요. 그냥 듀플리케이트 하겠어. 자, 20개 듀플리케이트 바를 여러 개 만들었어. 와, 엄청나게 많은 바를 만들었는데요. 대충 센터에다 좀 이렇게 정렬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몇 개죠? 총? 20개인가? 아, 20개인가 봐요. 순서대로 놔주세요. 이거 왜 네, 순서대로 놔주세요. 저희 오디오 이거 들어오는 순서 저음서부터 차례대로 넣을 거라서 녹화하고 있나? 아, 녹화하고 있구나. 아우, 깜짝이야. 네. 자, 프로세서에 붙어있는 이 오디오 비주얼 스크립트를 다시 또 수정을 해볼 거예요, 저희는. 근데 되게 이상한 걸 써볼 거예요. 이번에도 배열이라는 걸 써볼 건데, 스펙트럼 아까 배열이라고 잠깐 말했었잖아요. 배열이라는 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 변수, 플롯 형태의 볼륨이라는 변수를 얘기할 때는 이 볼륨이라는 아이는 0이든 35.5든 29.7이든 어떤 숫자를 이렇게 이고 다니는 애예요. 바구니를 하나 가지고 있는 애인데 스펙트럼 플롯한 다음에 이 대괄호로 꺽쇠 만들어주고 뉴 플롯 256 하면 이 스펙트럼은 이름은 하나이지만 바구니를 256개나 갖고 다닐 수 있는 엄청 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게임 오브젝트도 그렇게 바구니를 여러 개 만들게 할 수 있어.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꺽쇠 2개 한 다음에 바즈는 뉴 게임 오브젝트 20개 이렇게 쓰면 이 바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게임 오브젝트의 형태를 띠면서 20개의 바구니를 가질 수 있는 애예요. 같은 이름을 쓰되 뒤에다 순번을 붙여가지고 20개를 다 쓸 수 있는 되게 독특한 아이가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이 바즈라는 아이를 이미 게임 오브젝트를 이미 선언을 해놨으니까 이런 건 선언이라고 부르는데 선언을 해놨으니까 또 각각의 바즈에 20개의 요 바를 하나씩 대입시켜 줄 거예요. 등록시켜 줄 거예요. 바구니에 하나씩 넣는 거야. 지금 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컨트롤 세이브, 커맨드 세이브 하시고 다시 유니티 창으로 가도 될까요? 기다릴까요? 네, 가겠습니다. 뿅 이렇게 가서 프로세서에 보시면 놀랍게도 바즈라는 게 하나 생겼고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있죠. 화살표로 이렇게 늘리면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가 이렇게 20개나 보여요. 그리고 이 사이즈, 이 배열의 개수도 여기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안에서 20개라고 정했지만 내가 바깥에서 야, 사실 바즈는 30개야 이렇게 여기다 30으로 바꿔주면 갑자기 30개로 바뀌어요. 네. 이게 퍼블릭 오브젝트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바를 첫 번째 바를 여기다 이렇게 띡 갖다 놓고 두 번째 바도 이렇게 뿅 갖다 놓고 세 번째 바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겨놔 봅시다. 아이고 3번 또 등록했네. 4 5 6 손가락이 아프네요. 7 저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하고 계신 거죠? 아이고 이 8인데 저만 하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이 교수님, 고통받고 있는 게 좋아. 예. 그러면 아까 C샵 그거 입력할 때 바즈 20개로 했으면 제가 지금 바를 36개 만들었는데 36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아, 그렇죠. 그럼 이렇게 36번을 이걸 하셔야 돼요. 급 후회가 되죠? 아, 별로 후회가 안 되는구나. 용감한 녀석이로군. 저는 다 끝나가고 있어요. 바 20개를 등록했어요, 여러분. 네. 아이고, 어디 갔어? 네.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놀랍게도 바 20개는 등록이 되어 있고 얘도 바 20개로 만들어져 있고, 자, 이 바들의 이 센터볼 스케일 이게 수정하듯이 바의 스케일도 그냥 단박에 수정할 수 있어요. 반복문 20개 이렇게 주면서 이 바 있죠, 바. 이 스펙트럼에 대비해서 바의 사이즈를 좀 바꿔줄 건데, 바의 i번째의 트랜스폼의 로컬 스케일은 뉴 벡터 3에 뭘 써줄 거냐면 X좌표로는 0.1F 그냥 쓸래요. Y좌표도 0.1F, Z좌표도 0.1F지만 Y좌표는요, 세로로 좀 더 크게 키우려고요. 스펙트럼 I만큼 키워주려고요. 화면을 조금만 키울게요. 자, 그러면 바의 I번째의 사이즈가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할 거냐면 스펙트럼 I에 의해서 변화하게 될 거고요. X는 0.1 사이즈로 스케일이 정해져 있고 Z도 0.1 사이즈로 정해져 있지만 Y좌표는 미니멈 0.1에서 스펙트럼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이가 좀 더 커지는 되게 묘한은 아니고 직관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 플레이를 해보고 약간 생각보다는 효과가 별로 없어서 바로 좀 수정을 할 테니까 플레이를 먼저 한번 해봅시다. 플레이 눌러보니까 여기 이렇게 미동 움직이는 거 보여요? 미동이 느껴지긴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아요. 왜 만족스럽지 않냐면 저희 여기 지금 센터볼의 로컬 스케일 볼륨 20개 다 합쳤는데도 공 사이즈가 별로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요거밖에 변화가 없잖아요. 이 스펙트럼으로 받아오는 값이 0서부터 1이기까지긴 하지만 엄청 작은 숫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얘한테 한 뭐 20.0 이런 식으로 큰 숫자를 곱해 주셔야지만 스케일이 엄청 다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이나믹하게 레인지가 커질 거예요. 플레이 눌러 보니까 만족스러운 변화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요 코드를 한번 짜보시고요. 등록도 잘 해보시고 에러가 나나 안 나나도 확인을 해보세요. 아, 이거 사이즈를 한 이만큼은 해놔야지. 여러분이 보면 저는 솔루션 탐색기를 끌게요. 한 이만큼까지 줄여볼까? 예. 예. 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냉큼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공부해 볼 거, 그 동적으로 이 바를요, 바를 막 동적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 우리 20개만 만들어 놓는 거 좀 아쉽기도 하고 한 64개 정도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일일이 듀플리케이트 시켜가지고 만드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코드로 그냥 바로 짜서 만드는 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째로 지워버리고요. 여기 있는 이 마즈는 잘 모르겠고 그냥 두시고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한 다음에 빠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얘는 퍼블릭이 아니야 이제. 네, 퍼블릭으로 안 할 거야. 그리고 128 정도로 수치를 좀 키워 볼게요. 얘는 빠고요. 얘는 빠지예요. 이 상태로 세이브 하시고요. 세이브 했어야죠. 네. 그리고 프로세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뿅 이렇게 가보니까 아까 빠져 있던 거 다 지워지고요. 센터볼 남아있고 바는 비어있는 게임 오브젝트로 그림이 되어 있길래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바 프리팹을 갖다 붙였어요. 자, 바 프리팹을 갖다 붙였어요. 요 게임 오브젝트 바가 바로 이 바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바라는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바는요, 저희 지금 여기 프로젝트에 있는 요 프리팹, 그러니까 붕어빵 틀을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얘는 물체가 아니야. 물체의 붕어빵 틀이에요. 그래서 이 붕어빵 틀로 붕어빵을 128개 만들 거예요, 이제. 오케이? 붕어빵 틀로 붕어빵을 128개 복제해내는 건 조금 다르게 써줘야 돼요. 어떻게 써주면 되냐 하면, 말을 이렇게 더듬니?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가 128보다 작을 때까지 i++ 반복문을 128번만큼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왜? 얘가 128이니까. 오케이? 빠즈에다가 빠즈 i는 빠즈의 i번째는요 인스턴시에이트 하신 다음에 뭘 쓸 거냐면 빠 이렇게 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문제랄 건 없어요. 사실 문제랄 건 없는데 뭔가 화면이 좀 이상하게 나올 거야. 요 상태 그대로 만든 그대로요. 한번 유니티 가서 플레이 시켜 볼게요. 128개를 바를 가지고 인스턴시에이트는 붕어빵 툴로 복제해내, 붕어빵 복제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붕어빵 틀을 이용해서 인스턴시에이트, 그러니까 붕어빵을 만든 아이를 바즈의 i번째에다 집어넣겠어 이런 뜻이고, 128번 반복하면서 바즈의 i번째를 계속 만들어 줄 테니까 이 바즈는 128개가 형성된 거예요. 네. 이걸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시켜보면 놀랍게도 바즈의 클론이 128개가 생겼어. 그것까지 확실해. 네. 근데 정중앙에 생겼죠. 위치를 다 바꿔주셔야 돼요. 위치를 바꿀 거야 지금. 어떻게 바꿀 거냐면 바 옆에다가 컴마 이렇게 찍고 뉴 벡터 벡터 3 하신 다음에 위치를 넣어 줄 건데요.
뭔지 모르겠지만 0,0,0을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것만 쓰시면 에러 나요. 이 뒤에는 위치를 써주면 꼭 로테이션 값도 같이 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quaternion.identity라는 걸 꼭 써주셔야 돼요. 예. 위치를 변경해 주실 거면 quaternion identity를 꼭 뒤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입력항이 세 항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가 x좌표예요. x좌표. x좌표 아직 지정을 안 해가지고 제가 x를 플롯한 다음에 x는 한 다음에 x는 뭔가 값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x 이 상태로 만들어 주세요. 여기 되게 복잡한 수식을 이제 넣을 거라서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엄청난 수식을 한번 넣어 볼게요. 제가 x 빼기 64. 자, 0서부터 128까지 128개나 만들다 보니까 절반을 한번 빼주려고 이렇게 x에서 64를 빼준 다음에 아이고 x가 아니라 미안해 i야 i에서 절반을 빼준 다음에 128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1, 2, 3, 127까지 반복하거든요. 이런 숫자를 만들어요. 이 i를 64를 빼주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63, 마이너스 62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가다가 63까지 숫자로 바꿔주는 일단은 i-64를 해주면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가 이 다음번에 어떻게 되냐면 128로 나눠주면요 마이너스 0.5f 0.5 마이너스 0. 야, 나 모르겠다. 이거 얼마니? i가 1일 때 64를 빼주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63을 128로 나눠주면 얼마니? 야, 이거 니네 다 이거 수학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순식간에 암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거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프로그램 배우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자식들 이게 아주 그냥 제대로 잘 못하네. 자, 이 숫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0.492 정도의 숫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쫌쫌쫌쫌 가다가 플러스 0.49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러프하게 퉁치면 마이너스 0.5에서 0.5 정도의 숫자가 나온다고 퉁칠 수 있겠군요. 그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그러면 퉁쳐가지고 이 x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에 제가 놀랍게도 20 정도를 곱해줄 거예요. 20 정도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해서 10 정도의 숫자로 퉁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x가 레인지가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이렇게 촘촘하게 수치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x좌표를 변환시켜 주니까 이 바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어. 엄청나죠? 네. 굉장한 걸 만들어냈어요. 네, 엄청난 걸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 이렇게 128개의 바가 만들어진 걸 고스란히 이 스펙트럼 곱해주는 거에다가 바로 적용해 볼게요. 아까 20개였는데 그냥 128로 늘리기만 했어요. 네. 인스턴시에이스로 바스는 지금 복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28개가 이 코드 그대로 수치만 늘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해보니까 완벽한 이퀄라이저가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잠깐만 한번 보세요.
제가 왜 볼륨 값을 20까지만 썼는지 아시겠죠? 예. 한 20까지만 써도 이 볼륨, 그러니까 이 음원의 음량을, 총 음량을 대충 계산해낼 수 있고요. 요거 뭐 굳이 이거보다 넘치게 볼륨을 사용하실, 스펙트럼 값을 사용하실 이유는 크게 없어요. 이 스펙트럼 자체가 각각의 프리퀀시 대의 음량이나 뭐 진배 없으니까 요걸 쓰셔도 무방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저희 지금 만든 코드이고, 요게 아주 미세하게 제가 뭘 하나 추가해 볼게요. 뭘 추가할 거냐면, 소리가 음량이 좀 커졌을 때, 음량이 커진 아이들을 색깔을 좀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요. 색깔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수치는요, 대충 보니까 128도 너무 큰 것 같아서 한 32까지만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32, 이 정도. 오케이? 얘도 32. 그럼 32면 16만 빼주는 게 적합하겠네요. 32, 이 정도. 그러면 개수가 좀 줄었을 테니까 화면에 나오는 것도 덩치들이 좀 큼지막하겠군요. 그리고 요 지금 Y좌표로만 스케일을 늘리지 않고요. X좌표로도 스케일을 한 가로로 한 5 정도 좀 키워주게 스케일을 좀 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뭘 건드릴 거냐면, 볼륨이 커지는 아이들은 색깔을 하얀색으로 바꿔줄 거예요. 색깔을 바꿔주는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자, 색깔은 어떻게 바꾸냐? 이건 한 4 정도만 곱해줄까요? 얘는 좀 더 커져도 될 것 같아요. 50 정도 커져도 될 것 같아요. 바즈의 i번째의 get component 한 다음에 렌더러의 컬러는 new 컬러 한 다음에 255, 255, 255, 255 이 정도만 일단 써가지고, 아이고 미안, 소가로를 안 썼네. 머터리얼도 안 썼네. 네. 깜짝이야. 자,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직 뭐 타이핑 하실 필요 없어요. 타이핑 할 시간 좀 이따 다시 드릴게요. 요거 좀 복잡해가지고. 전체가 다 흰색으로 바뀌었죠. 신기하네. 그죠? 요 컬러에 255 대신 뭐 대충 저는 요 스펙트럼 요렇게 요 스펙트럼 곱하기 50을 다 그냥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첫 번째 레드만 스펙트럼에 500을 곱해줄게요. 500 너무 심한가? 한 300 정도만 곱해줄까요? 네, 이 정도만 곱해주면 대충 컬러가 밝은 색들은 흰색으로 나오고 어두운 색들은 좀 붉은색으로, 그러니까 음량이 좀 작은 건 붉은색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제가 그럼 코드를 다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크기는 조금 큰 것 같아서 한 10 정도로 좀 줄이고요. 가로 사이즈도 한 스케일을 이 정도로만 줄일게요. 그리고 수락해야지. 자, 그러면 지금 폭이 좀 줄었나 확인을 다시 해보고, 마지막으로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짜놓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같이? 글자가 이제는 조금 글자 수가 많아져서 사이즈를 약간만 줄이겠습니다.
잘 돼요? 우리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지금서부터는 코드를 작성하지 마시고요. 화면만 봐주세요. 지금 요 똑같은 코드를 약간 다르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오케이? 음. 굉장히 유사한 샘플 씬을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요거는 그냥 그 저희 녹화해 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보시고 써먹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씬을 하나 만들 건데 오디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씬을 하나 만들고요. 요 아이의 게임 오브젝트는 솔리드 컬러로 대충 이렇게 어두운 색깔을 집어넣어 주기로 했고요. 저는 패키지 매니저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좀 쓸 생각이라 포스트 프로세싱을 인스톨을 해줄 거예요. 자, 포스트 프로세싱을 인스톨을 해주면 다운을 받죠. 뭐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 다행은 무슨 엄청 오래 걸리네요.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카메라 쪽에다가 제가 지금 포스트 프로세싱에 지난번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레이어와 볼륨을 추가해 줄게요. 글로벌로 해놓고 포스트 프로세싱은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메인 카메라의 레이어는 디폴트 레이어, 기본 레이어예요. 디폴트 레이어가. 자, 요 정도로 해주고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블룸만 해줄게요. 블룸. 이따가 블룸을 좀 쓸 것 같아서 인텐시티는 한 1 정도로 줬어요. 자, 요 정도면 오디오 비주얼라이저의 기본 셋업은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예전에 계속 만들었었던 큐브를 하나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는 가로 세로로 좀 넓게 만들어서 얘를 좀 바닥에 흘러내리게 해줄 요량으로 이렇게 기울였어요. 이렇게 살짝 기울였고요. 이 아이는 좀 가로로도 아이고 넓게 판을 우리 앞으로 그냥 굴러떨어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그 디폴트 라이트는 흰색으로 바꿔주고요. 큐브 머터리얼은 우리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서 오디오 비주얼라이저라는 폴더를 하나 지정을 해서 여기에 머터리얼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머터리얼은 플로어 머터리얼로 써주고요. 얘는 빨간색 머터리얼로 큐브는 플로어는 줄게요. 이렇게 플로어. 그리고 이 아이한테는 박스 콜라이더도 들어있긴 하네요. 그리고 머터리얼은 메탈릭은 없고 스무드니스는 꽤 많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저희 아까 만들었었던 요 바 같은 요런 떨어지는 프리팹을 하나 구성해 줄 건데 이제 요 아이는 뭘로 할까? 그냥 스피어로 합시다. 네, 스피어. 볼륨 스피어 이런 식으로 볼륨 스피어라는 애를 하나 만들고요. 얘한테 스크립트를 적용해 줄게요. 볼륨 스피어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요 아이는 볼륨 스피어 머터리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볼륨 스피어 머터리얼을 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뭐 지금 기본 세팅은 끝난 것 같아요. 이 스피어에 대한 기본 세팅은 끝난 것 같은데 약간 좀 걱정이라기보다는 됐으면 좋겠는 게 있어서 하얀색으로 볼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안 준 상태로 하얀색으로 볼을 조금만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바닥으로 떨어지면 이런 느낌이 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요 아이한테 우리 떨어져서 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리지드 바디 넣어줘야 되죠? 피직스 안에. 피직스 안에 리지드 바디를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얘가 탄성을 가지고 퐁퐁 튀어오르게 하려면 피직스 머터리얼이라는 걸 넣어줘야 되죠. 볼륨 스피어 P 맷이라고 쓸게요. 얘는 프릭션도 있고 하니까 뭐 튀어오르는 거 한 0.7로 주고요. 여기 볼륨 이 피직스 머터리얼은 여기 스피어 콜라이더 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화면에서 떨어지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앞으로 굴러오네요. 그죠? 예. 근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볼륨 스피어는 바닥으로 너무 심하게 떨어지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Y의 위치가요 마이너스 7보다 작으면, 그러면 뭘 써줄 거냐면 디스트로이 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게임 오브젝트를 삭제해 줄 생각이에요.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이 볼륨 스피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부터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줄여서 바닥으로 떨어지다 삭제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계속 쌓이는 일은 없겠군요. 그죠? 이 상태로 드래그해서 붕어빵 툴로 만들어 버렸어요. 얘는 지울게요. 자, 그리고 저희 지금 create empty 오브젝트를 0,0,0 위치에다 하나만 만들고요. 얘는 프로세서예요. 그래서 C# 스크립트로 오디오 프로세서라는 아이를 만들고 이 프로세서 안에다가 이렇게 철컥 붙여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오디오 관련해서 오디오 소스를 넣어주려면 오디오 소스 이렇게 넣어줘야 되죠. 그리고 오디오 클립을 넣어주려면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플레이 온 어웨이크는 당연히 꺼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오디오 프로세서를 더블 클릭해보면 저희 지금 이제 오디오 볼륨 가지고 계속 생성시킬 거라서 여기서 저희 아까 만들었던 코드를 간략하게 복사를 해와 봅시다. 볼륨 스피어라는 아이를 하나 만들고요. 이거 여러분 달달 외울 필요 없어요. 지금 제가 오디오 비주얼라이저를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냥 보여주는 것 뿐이야. 오케이? 예. 이걸 달달 외우라고 지금 뭘 요구하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만들었던 오디오 소스랑 스펙트럼도 갖다 복사해 놓고요. 그리고 스타트에서 오디오 소스를 오디오에다 찰컥 붙여주고요. 그런 다음에 스펙트럼에서 볼륨 값을 추출해 오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프로세서를 켜보니까 눌러보니까 요번에 이제 게임 오브젝트를 붙이라고 하죠. 그래서 볼륨 스피어를 여기다 이렇게 철컥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자, 업데이트 할 때마다 요 볼륨 스피어를 가지고 물체를 하나씩 이니시에이트 시켜줄 거예요. 게임 오브젝트 SP는 인스턴시에이트 한 다음에 볼륨 스피어를 new vector 3 한 다음에
위치는 X좌표 0, Y좌표는 5, Z좌표는 0 위치에서 발생을 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얘가 떨어질 때 회전 값은 쿼터니언의 아이덴티티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요 X랑 Y 좌표를 조금 랜덤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랜덤 레인지 한 다음에 마이너스 1,1 바깥으로 안 튀어오르게 하려고 조금 변경을 했어요. 자, 이 상태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루프 돌면서 미친듯이 만들 거야. 아, 원래 우리 계속 배우던 거잖아요, 그죠?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뭔가 배운 대로 그대로 수행한 것 뿐이야. 근데 약간 위치가 좀 넓게 포진되어 있으면 좋겠어서 랜덤 레인지는 아무 숫자나 랜덤하게 막 뽑아내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만든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얘를요, 트랜스폼의 로컬 스케일을 볼륨 값 가지고 조정을 한번 하게 해볼까? 그러면 지금 나오는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떨어지는 공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세이브하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좀 더 극적으로 변하게 해볼게요. 이 볼륨을 한 5배 정도 사이즈를 키워서 적용해 볼게요. 형성되는 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약간 이 형성에 좀 문제가 있어. 너무 빨라. 예, 볼륨, 이 음원에 따라서 생성되는 건 맞는데 너무 지나치게 빨라가지고 이걸 제가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플롯 한 다음에 레스트 타임이라는 아이를 하나 만들고요. 레스트 타임을 현재 시간에서 0.02초 정도를 더해준 값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레스트 타임이 타임보다 작아지면 0.02초가 지나면 그럼 다시 레스트 타임에다 0.02초를 더해주고 현재 시간에 0.02초를 더해주고 그런 다음에 스피어를 형성시키고 이런 식으로 짜볼게요. 0.0이 너무 좀 촘촘하지 않은 것 같아서 0.01 정도 줄게요. 그랬더니 플레이 시키면 0.01초 너무 촘촘한가 봐. 안 되겠다. 0.02초 정도로 할게요. 좀 덜 촘촘해야지 오히려 오디오를 느낄 수 있어요. 더 덜 촘촘해도 되겠네. 그래서 0.0 한 4초 정도로 한번 띄워볼까요? 이 세밀한 조정은요, 저도 알 수 없고 여러분도 그냥 짜면서 그냥 그때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여러분이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됐으면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 스피어에 일단은 스케일을 바꾸는 것까지는 다 작업을 했으니까 아까 get 컴포넌트에서 렌더러의 머터리얼의 컬러를 교정을 해줬었잖아요. 이 컬러를 여기서 바꿔볼게요. 아까 제가 볼륨 곱하기 뭐 10.0f 마지막 숫자는 255. 그래서 뭐 바닥으로 떨어지는 아이들은 볼륨 값으로 지정을 하고 레드 채널만 조금 바꿀까? 아니면 사이언 컬러에 가깝게 나게 한번 해볼까?
근데 약간 보랏빛이 나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아마 어쩌면 플로어 색깔을 좀 변경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사이언 컬러가 나올 거면 차라리 한 요 정도 버밀리언 계열 색깔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플레이 해볼까? 어쨌든 작동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군요. 그죠? 근데 컬러는 제대로 교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볼륨 값이 워낙 커서 그런가 봐요. 이 정도를 해주는 걸로 하고,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이 컬러 스피어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HDR 값을 조금만 죽일게요. 너무 죽는다. 뭐 대충, 네, 대충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 그냥 안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컬러를 수정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머터리얼 이거 봐, 하면서 계속 바꾸죠. 그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면서 계속 수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더 뭔가 매력적인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 하하하하. 귀엽군요. 뭐 이렇게 뭐 아주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얘는 조금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서 화면 정중앙까지 한번 키워볼게요. 좀 더 효과가 더 좋게 여러분은 다 일일이 수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코드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되게 짧게 짰고 안에 있는 오브젝트들도 되게 별로 몇 개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오 비주얼라이저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재미있었어요? 오디오 비주얼라이저가 확실히 편하긴 편하네요. 그래서 오디오 비주얼라이저를 계속 할 거면 다음 시간에 VFX 그래프라는 걸 한번 다뤄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URP나 HDRP 같은 걸 써볼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을 조금 타니까 다음 주에 배우는 건, 그래서 좀 느린 건 감안을 좀 해주세요. 아마 컴퓨터가 터질라 그럴 거야. 팬을 막 미친 듯이 돌리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안녕.